수험생들의 대입 일정 준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학 부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입시 전문가이신 박용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용택입니다. 네. 먼저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과 정시 지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는 하지만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다고는 하는데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능 이후 일정을 진행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고 9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거나 비슷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았고 실제 재학생들의 상위권 성적이 9월 모평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9월 목표보다는 어려웠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어는 9월 모평과 비슷한 난도로 평가되는데 최상위권에서 국어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선택 과목에서 표준 점수의 편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학에서 변별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최고난도 문항보다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상위권의 수학 영향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어는 9월 모평보다는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감 난도도 또한 높았습니다. 특히 듣기 평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고, 듣기에서요? 네, 듣기 평가 녹음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네. 또 그런 학생이 실제 뒤에 나오는 독해 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 과목은 어렵게, 선택 과목은 평이하게 출제하였지만 여전히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국어, 수학, 영어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는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출제 경향에 비춰서 정시 지원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커져 수학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이 정시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과 수험생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지난해처럼 특정 점수 구간에서 교차 지원을 하는 수험생이 다수 생겨날 것입니다. 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의 대학 선택폭이 좁아지므로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 올해도 역시 이과에서 문과 계열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을 역시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그리고 정시 지원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별 고사의 지원 여부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지역에서도 경북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에서 대학별 면접 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미 시작이 됐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대학별 고사가 12월 4일까지 진행되므로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면접 및 논술고사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험생도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면 이보다 더 값진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가채점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시에 집중했던 학생들,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라고 네, 했던 그렇죠. 수험생들은 정시 지원을 이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 지원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험생은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정시 지원 가능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가채점 점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지원 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음, 자신의 가채점 점수와 입시 기관의 배치 점수를 비교하여 관심 대학군을 먼저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심 대학들의 정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바로 관심 대학군을 중심으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관심 대학군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일이면은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으면은 수험생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시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네, 수능 성적표에는 과목별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등이 나타납니다. 수험생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지표, 반영 비율, 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가산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점수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자신이 높은 성적을 받은 과목이 반영 비율이 높은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환산 점수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대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환산 점수가 나오는 대학을 각 군별로 두세 개 정도 찾아서 중점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을 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별 반영 지표, 과목별 반영 비율, 가산점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산출을 하셔야 하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이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없을까요? 네, 대학별 환산 점수는 자신의 수능 점수 조합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것입니다. 음, 하지만 자신과 유사한 수능 점수 조합을 가지고 온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자신보다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오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지원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네, 예. 이 지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도 입시 결과, 즉 경쟁률, 합격선, 추합 인원 등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대학별 입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으니 관심 대학의 입시 결과를 꼭 분석해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변수로는 모집 군과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정시는 가, 나, 다 군 3회 지원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모집 군이나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경향을 파악을 해야 하고 모집군의 변화라든지 모집 인원의 변화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교차 지원이었습니다. 앞서도 올해도 교차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예, 교차 지원도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이 교차 지원하는 점수 구간에서는 인문계열 학생의 지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올해는 수학 과목의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특정 점수 구간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과계열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했던
서강대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30%가 이과 계열 학생이었습니다. 문과 계열인데 30%가 이과 계열 학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중경 외시 공대에 갈 수 있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서, 성, 한의 상경 계열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경 외시 그 점수대 학생들이 서성한이라면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조금 네, 더 점수대를 높여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차 지원 시에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의 점수 합으로 결정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점수로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면 현재 가채점 배치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표준 점수가 133점에서 135점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경희대에서 숙명여대까지 갈 수 있는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넘어가면 서성한 라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국어나 과학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온 경우에는 고려대나 연세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와, 또 한 단계 더 점수대가 높은 학교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자율전공, 경영, 경제, 회계, 세무, 심리학과 등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문과 학생들은 신중을 기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모집 단위에서는 경쟁률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네. 수험생의 대부분이 정시 지원에 앞서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모의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입시기관에서 모의 지원을 통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지원 경량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모의 지원을 한 지원자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의 지원 시작 시점의 점수와 최종 배치 점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원서 접수 열흘 전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원서 접수 일자가 다가오면서 점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지원자 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인원이 적은 경우는 예측 가능성도 낮습니다. 또한 쏠림, 역선택 등의 비합리성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험생의 심리적인 요인도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지난해 입시 결과가 높고 경쟁률도 높다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와 경쟁률이 낮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지원 경향을 살펴보고 경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높다면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난해만 일시적으로 높았다면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입시 결과뿐 아니라 3년치 입시 결과를 파악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의 대입 일정 준비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인 박용택 원장 모시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